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은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책 한 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복 연구만 20년이 넘게 하신 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사실 교수님의 강의는 이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마음 어딘가는 계속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직접 읽어보게 됐는데요. 이 책은 이북 기준으로 약 105페이지 정도로 얇고 가볍습니다. 경중편 에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부담이 없는데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 소개만 꼼꼼히 읽어보아도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큰 줄기는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책을 읽게 되는 이유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오해를 조용히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있을까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것인데요. 행복은 관념이 아니다. 행복은 생각이 아니다. 행복은 경험이고 감정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한 삶을 하나의 상태나 목표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달해야 할 특정 지점, 언젠가는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서은국 교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설계된 개념이 아니라고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주 실용적인 생존 도구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다시 하고 싶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피하게 됩니다. 그 단순한 메커니즘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에서 쾌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가? 생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경험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소확행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종종 소확행을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 혹은 자기 위안 정도로 취급하곤 하는데요. 교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소확행은 과학적인 생존 지침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는 거대한 행복은 자주 오지 않으며 인간의 뇌는 어떤 자극에든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작고 다양한 긍정적 경험은 우리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깨워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에게 기분 좋은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기록해 보라고 권해주십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마신 커피 한 잔,
햇살이 좋았던 오후의 어느 하루. 마음이 편해졌던 특정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 이건 위로가 아니라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냉정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이 대목이었는데요. 우리의 행복감은 약 50%는 유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은 공평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외향적인 성향, 사람을 좋아하고 자극을 즐기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험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바로 이것인데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점을 이 책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행복한 삶은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고 행복감은 생존과 협력을 돕기 위해 진화해 온 장치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본능에만 충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류를 살아남게 만든 핵심은 사회성, 협력성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란 나를 타인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잠시 책 속의 문장을 들어보실까요? 모든 동물의 뇌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쾌 혹은 불쾌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왜 이토록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막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생존. 지구에서 최고의 생존 성공담을 가진 동물은 개미와 인간이다. 두 생명체의 공통된 특성은 유별날 정도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행복감을 발생시키는 우리 뇌는 이처럼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에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 책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거기에 행복의 지름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행복은 거창한 개념도 어딘가에 도착해야 하는 종착지도 아닙니다. 지금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기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며 조금씩 가꾸어가는 감정에 가까운데요. 혹시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지기 어려운지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셨다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오늘은 서은국 교수님의 책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만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생각보다 행복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더욱 의미 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롯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